예, 이번 시간에는 글을 어떻게 쓰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성과 상상력으로 쓰는 문학작품과 달리 수식어도 없고 사실대로 쓰는 생활글은 좀 감미로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글도 그 구성과 단어 선택에 따라서 재미있게 쓸 수가 있어요. 박진감 넘치는 그 사실 기록에서 스릴과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우선 발췌 요약을 잘해야 됩니다. 발췌 요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걸 골라서 정리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뭐 공부 잘 못해가지고 문법도 잘 모르고 지금도 사실 떼어쓰기 같은 건 잘 못해요. 저는 그 홍동에 있는 풀무학교를 다녔는데 초창기에는 그 국어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안 배우고 학교에서 만든 교양 국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 책을. 그런데 거기에는 그 유명한 국내외 유명인들의 글을 많이 실어놨었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이면은 이 책을 읽고 이 긴 글을 하나 읽고 이 글을 20줄로 요약해오라. 이런 숙제를 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약하는 훈련을 많이 좀 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함석헌, 뭐 노평구, 송대용, 뭐 이런 전국적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얘기할 때 항상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근데 이 받아 적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누가 얘기할 때 받아 적으면 우선 그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 얘기한 얘기를 뒤에까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글을 빨리 쓸 수 있는 훈련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얘기 중에 아무래도 중요한 걸 위주로 적다 보니까 자연히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국어 시간에 요약하고 발췌하는 훈련, 남의 말을 듣고 받아쓰고 정리하는 훈련을 한 걸 가지고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든 지역신문을 만들고 편집국장을 오랫동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과 발췌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쓰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주어 동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그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제 BBK의 실소유주가 누군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서 전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다라고 얘기한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BBK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그 대변인을 맡았던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그 후보의 그 발언 중에는 내가라는 주어가 없다.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해. 내가 설립했다는 내가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명박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전대미문의
그 궤변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내고 주어가 없다는 문장 때문에. 2015년 8월에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서 목함 지뢰 폭발로 순찰 중이던 우리 병사 2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 지뢰가 북한군이 몰래 그 우리 철책선 밑에 숨겨놓은 지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북쪽에서는 자기들한테 무관한 얘기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계속 군사적, 정치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다가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타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북한의 황병서 조선중앙텔레비전 대표가 만나서 합의문을 작성해서 공동문을 발표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공동선언문의 그 2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북측은 최근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자 돌아가서요, 딴소리를 했어요. 남측의 김관진 장관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우리가 이런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북측에서 사과하고 유감 표명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것은 강릉 침투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성과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황병서는 북한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남측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상대 측을 자극하는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똑같은 그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서로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합의문의 주어 때문에 주어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 합의문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듯이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지뢰 폭발에 대한 주어가 없는 거예요. 북측이 설치한 지뢰 폭발, 이 북측이 했다고 이 지뢰 폭발 사고에 주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북에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더라도, 자, 남측에서 남측 군인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북에서 설치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누가 설치했든 하여튼 유감스럽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지난 9월 22일인가요?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에서 피살당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22일 일어났는데 25일, 3일 만에 김정은이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과문은요, 주어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그거 가지고 뒤에 뭐까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긴 사과문 중에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에 의해. 그리고 국무위원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의 커다란 실망을 더해 준 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북한이 했다고는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글 하나 가지고 주어 하나 가지고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시간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